우리가 재무 설계를 할 때 이제 자산을 잘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은 자산을 잃지 않으려면 사실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그 기준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수많은 크고 작은 리스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리스크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가 모은 자산을 다 날릴 수도 있고요. 또는 잘 관리해서 우리가 쌓은 자산들을 잘 지켜낼 수도 있거든요. 혹은 너무 그 리스크 관리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비용이 너무 커지는 상황도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에서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팁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그 재무설계 시험 공부할 때 위험관리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실생활에도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저희 팀원들한테도 많이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일단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요. 세로축은 우리 위험에 어떤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빈도에 대해서 썼고요. 이 X축은 강도에 대해서 써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네 가지 면으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이쪽에 있는 면은 빈도도 낮고 강도도 낮은 위험을 뜻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물건을 잃어버렸다? 내가 사용하는 물건을 잃어버렸다? 또는 뭐 가볍게 넘어졌다? 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실생활에서 크게 자주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일어난다고 해도 강도가 뭐 크게 우리 일상생활에 타격을 끼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위험을 보유하는 걸로 합니다. 위험 보유. 그쵸? 그냥 뭐 일상에서 안고 가겠다라는 건데요. 반대로 강도는 굉장히 세고 빈도마저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 인생에 치명적이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술을 즐겨 드시는 분이 있어요. 술을 엄청 자주 먹는데 술을 먹을 때마다 사고를 치는 거죠. 사고를 치는 경우에 술을 자주 먹으면 그 음주 사고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번 사고를 칠 때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랑 싸운다든지 뭐 교통 음주 사고를 낸다든지 굉장히 강도가 센 거예요. 그 위험이. 이런 경우에는 이런 위험을 갖고 있는 분이시라면 이 위험을 아예 회피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술을 끊는 거죠. 또는 어떤 분들은 운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차만 끌고 나가면 교통사고를 크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통사고를 크게 내고 좀 자주 그런 리스크가 발생하는 분들이라면 이 위험을 어떻게 그냥 보유하거나 하기에는 너무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아예 회피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강도는 낮지만 빈도가 높은 거예요. 아까 얘기하셨던 감기 같은 것들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 자주 나지만 일어났을 때 크게 강도가 크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보통 이쪽에 속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감기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을 하는데 건강검진에서 내시경을 할 때마다 제 고객님들이 진짜 한 1, 2년에 한 번씩은 용종을 뗐다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 용종을 떼는 거는 내가 눈 감고 있는 사이에 바로 그냥 진행되는 거라서 크게 타격도 없고요. 하지만 1, 2년에 한 번씩 겪는 어떤 주기적으로 빈도가 높은 질병이기도 하거든요. 용종 제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관리해서 빈도를 최대한 낮게끔 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보통 위험을 축소시킨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감기를 내가 잘 예방을 한다든지 내 몸을 잘 관리해서 이런 위험이 이런 작은 리스크가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그 주기를 늘릴 수 있도록 좀 잘 관리하게 위험을 축소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강도 한 번 일어나면 강도가 엄청나게 큰데 빈도는 낮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암도 있고 또는 집에 불이 났다, 화재 또는 너무 슬프지만 우리 가장이 돌아가셨다. 이런 사망사고들, 가장의 부재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거를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우리 가정의 생계가 진짜 흔들릴 정도로 강도가 너무나 높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죠.
빈도가 엄청 낮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관리하겠다고 우리가 불안에 떨면서 매일 버는 그 소득의 일부를 저축을 해서 위험을 언제 일어날지 모를 이 화재를 위해서 저축해 놓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위험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정 어떤 수수료나 비용을 내고 이 위험을 우리보다 훨씬 큰 어떤 보험회사라든지 이 위험을 관리해 줄 수 있는 회사의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위험을,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월마다 어떤 비용을 내서라도 훨씬 우리보다 큰 대형 회사에다가 위험을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보통 보험을 가입하는 위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험을 많이 가입들을 하시잖아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때 이 기준이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하는 위험이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보험의 조금 본질, 제가 생각하는 보험의 본질은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리스크가 되었을 때 정말 어떤 비용을 냈던 것들이 정말 몇천 몇억을 우리에게 보상해주는 그런 큰 위험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 좀 보험의 어떤 큰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기준이 없게 되면은 굉장히 이런 작은 위험을 위해서 큰 비용을 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용종을 뗄 때마다 수술비를 막 100만 원씩 받으려고 보험을 가입을 한다든지, 독감을 걸렸다고 해서 독감보험 막 이런 게 요즘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독감보험, 용종보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암도 굉장히 큰 암보다는 소외감에 걸리기 쉬운 소외감에 굉장히 크게 보험을 크게 가입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조금 사행성으로 보험을 들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이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위험을 준비할 때에는 사실 이런 작은 위험보다는 조금 큰 위험에 집중해서 자주 받을 수도 있지만 정말 인생에서 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를 보상해 주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험을 준비하면 좀 더 현명할 것 같아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 그 진단금 중에서 성인병 뇌나 심장 쪽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뇌에서 피가 터졌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뇌출혈이라고 하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뇌출혈이 걸리면은 진짜 거의 몇 년을 누워 있어야 될 수도 있고요. 몸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엄청난 리스크가 커요. 그런데 이것보다 또 조금 더 넓은 개념이 뇌졸중이라고 해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피가 막힌 거죠. 막혀서 뇌경색이 일어났고 그게 이제 심각해지면 이제 여기로 가는 건데, 이것보다 또 더 넓은 개념이 보험회사에서 계속해서 진단금으로 이렇게 출시가 돼요. 뇌혈관은 어떻게 보면 진짜 뇌 MRI 같은 걸 찍었는데 뇌에 꽈리가 발생했다. 뭔가 이제 터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게 발생만 해도, 그런 게 보이기만 해도 뇌혈관에서는 진단금이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안쪽으로 갈수록 심각성은 커지지만 바깥으로 갈수록 빈도수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통은 뇌출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험이 다 안 좋다라고 하고 무조건 뇌혈관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편향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당연히 보험은 확률이기 때문에 이 큰 이렇게 빈도수가 훨씬 높은 담보에 가입해서 받을 확률을 높이는 것이 분명히 현명하겠지만, 이 뇌혈관의 경우 뇌출혈만큼 엄청난 돈이 필요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빈도수가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또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뇌혈관 1,000만 원 가입하는 비용이랑 뇌출혈 3,000만 원 가입하는 비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은 뇌혈관을 우리가 4,000만 원, 5,000만 원 가입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빈도수가 높지만 강도는 뇌출혈보다는 조금 낮은 뇌혈관을 1,000, 2,000 정도 가입을 하면서 정말 혹시 모를, 정말 빈도는 낮지만 강도가 센 이런 담보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담보도 같이 뭐 3,000이든 5,000이든 준비를 해서 작은 것에도 대비하고 큰 것에도 같이 동시에 대비할 수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큰 강도보다는 자주 타먹을 수 있는 이런 질병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소멸성 보험료가 너무 커지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안 걸리게 되면 여기 있는 소멸성 보험료는 다 버리는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걸릴지도 모르는 모든 이런 리스크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빈도수가 높은 담보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래서 안 걸렸을 때 이 보험료를 버리는 비용도 사실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고려하면서 위험을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보험을 가입할 때 설계사도 그렇고 고객님도 그렇고 자주 타먹는 부분에 자꾸 이제 조금 초점을 집중하면서 자주 타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근데 안 걸렸을 때 그만큼 버리는 비용도 리스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 내는 돈과 받을 수 있는 돈, 그리고 내 인생에서 진짜 이게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잘 기준을 세우셔서 어떻게 보면 정말 큰일이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지금 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너무 많은 비용을 사실은 크게 강도가 낮은 위험을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좀 점검해보면서 우리가 기준을 잘 잡아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 가입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내 인생에서 일어나면 큰 리스크를 위해서 보험을 대비할 거야 라고 해서 보험을 준비했는데, 어떤 설계사가 이런 넓은 범위가 안 되니까 이 보험은 쓰레기예요, 이 보험은 갈아타셔야 돼요,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것들로요 라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조건 맞는 설명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어떤 설계사가 또 너무 이거는 넓은 범위를 보장해서 또 이렇게 갈아타야 된다, 맨날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 없이 설계사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험 가입에 정말 나만의 기준을 잘 세워서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리스크들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우리 보험을 잘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때도 이제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고객님들이 돈을 잃지 않고 보험을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말 큰 리스크들은 잘 찾아보면은 돈을 잃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어날 리스크가 솔직히 일어날 확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환급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큰 리스크를 해주는 상품들은 잘 찾아보면 내가 안 걸렸을 때도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도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화할 수 있는 상품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고객님들한테 이런 큰 리스크들은 걸리면 정말 많은 돈을 주지만 안 걸렸을 때는 고객님들이 다 내신 비용을 환급금으로 회수한다거나 또는 가족들의 어떤 생명보장으로 돌려받을 수 있거나 하는 좀 자산형 보험으로 많이 세팅을 하고요. 이쪽에서 해줄 수 없는 어떤 짜잘한 리스크들,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들은 제가 보통 이 부분 사실 손해보험 쪽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최소한의 비용, 저렴한 비용으로 큰 넓은 범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섞어서 같이 병행해서 설계하는 방법이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보험이 이런 조금 작은 리스크에 집중되어 있거나 또는 소멸성 보험료에만 너무 많은 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또는 내가 내는 돈에 비해 정말 괜찮은 보장을 받고 있는 건가?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내가 내는 그 보험료에 총 들어가는 보험료를 계산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총 보험료를 계산을 했을 때 이 보험이 정말 가성비 좋게 든 건지 아닌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보험이 정말 가성비 있게 잘 들어진 건지 나만의 어떤 기준을 찾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댓글에 있는 링크로 상담 신청해 주시거나 연락처로 상담 신청 주시면 저희가 직접 상담을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